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니버디입니다. 여러분들 요즘에 좀 주식 때문에 힘드시죠? 오늘도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급락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좀 그래도 조금 회복해서 이제 볕들 나오나 하는 분들께 또 한 방 큰 타격을 줬을 거고요. 이게 이제 하락장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. 떨어질 때는 쭉쭉쭉 빠지고 올라갈 때는 힘없이 조금 올라가면서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먹이는 그런 장세가 몇 개월이 펼쳐지고 막 1년 넘게 펼쳐지는 때도 있고 그래요. 벌써 이제 우리 시장은 1년 넘게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 큰 폭의 하락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앞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고민을 주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. 지금 같은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봤거나 제가 또 하고 있는 머니버디 이 채널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그 채널에서 저랑 어니스트님이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팁을 주는 그 영상들을 봤다면은 물린 주식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. 평단과 비중을 관리를 하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를 하면서 평단을 끌어 낮추고 현재 주가의 파동 안으로 들어와서 좀 앞에서 미리 조금씩 살을 내어주다가 뒤에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또 잘 매매를 해서 점차 포인트를 역전해 나가는 그런 주식. 물린 주식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주식은 전반적으로 이 과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다.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수익 나거나 안 되면 손절해야지 이런 식의 전략은 너무 일차원적이고 그만큼 단순한 만큼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주식이다. 한두 번 정도는 되겠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꾸준히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다. 이런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어쨌든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어려운 때에 리밸런싱, 제가 말하는 그런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평단도 낮추는 그런 리밸런싱을 흉내를 내면서 따라 하실 텐데요. 오늘 하나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리밸런싱 하실 때, 비중 관리, 평단 관리 하실 때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고요. 이게 정답이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. 이게 리밸런싱은 해야 된다. 저는 여기까지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리밸런싱을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분야에서는 정답은 없어요. 그런데 제 경험을 나눠 드리는 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, 많이 고민하면서 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낮춰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주식 경험 나눠 드립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리밸런싱 할 때 생각해 볼 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내가 1,000만 원이 있어서 이 1,000만 원으로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 산 매수 평단 가격이 10,000원이었던 거예요. 10,000원. 내 평단은 현재 10,000원. 그리고 떨어져서 현재 가격이 8,000원이 돼 있는 상황.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흘러간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놓친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20% 정도 뭐 그 이상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마이너스가 벌어지면 이걸 내가 빨리 평단 관리를 하고 비중 관리를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20%의 폭을 줄여놔야겠다. 그래야 내가 현재 파동으로 빨리 들어오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막 사고 파는 거예요. 조금만 올라가도 막 비중 덜어내고요. 떨어지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막 올라갈 거 생각하면서 막 비중 채웠다가 이 안에서 엄청나게 단타의 형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나쁜 거다, 잘하는 거다,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평단을 낮추고 싶다. 이 조급한 심리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. 평단이 10,000원에서 9,000원, 8,500원 이렇게 빨리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마음에 좀 평안감도 오고 마이너스 한 5, 6% 정도 찍혀있는 걸 보는 게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 이런 걸 찍혀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상태를 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마이너스 폭을 낮춰놨을 때 상승 사이클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본전에서 나온다던가 뭐 수익 전환이 된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잖아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. 10,000원에서 8,000원이 떨어져 있는데 올라갈 것 같아.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왠지 10,000원까지는 안 올라가고 한 9,000원까지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에 이 상승 사이클을 내가 최대한 이용하려면 일단 내 평단을 9,000원 밑으로는 만들어 놔야지 기분 좋게 여기서 수익도 내면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조급함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쫓기는 마음에 평단을 빨리 낮추려고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평단을 조금 낮춰놓은 사람보다 평단을 많이 낮춰놓은 사람이
작은 파동에서도 수익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고, 뭔가를 하려고 해도 유리한 스코어를 더 쌓을 수 있는 것도 맞으니까 그만큼 내 현재 평단이 낮다는 거는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물려있는 상태에서 평단을 끌어낮춘 거잖아요. 그것도 좀 조급하게 빨리빨리 매도를 해서 리밸런싱을 해서 끌어낮춘 건데,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 평단을 조급하게 빨리 끌어낮춘 그 과정에서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세이브를 했다는 그 마음과, 또 한편에서는 평단을 끌어낮추면서 발생한 손실이죠. 그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평단을 한 8,500원까지 낮춰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8,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합권이 정도가 왔을 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,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, 그 이후에 매매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왜? 빨리빨리 내어줘서 평단을 낮춰놓은 거잖아요. 그래서 평단까지 왔을 때 이 평단에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수익 기회를 주면 좋은데, 수익 전환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면 좋은데,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, 오늘처럼 며칠 동안 좀 회복하는 것 같더니 또 한 번에 또 큰 폭의 하락을 하고,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면서 빨리 좀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. 이게 생각해보세요. 물려있을 때 리밸런싱을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,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목표는 수익 전환이거든요. 수익까지 내가 만들어내겠어, 이 매매를 손실 보고 끝내지 않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어 라는 그런 심리가 먼저 작용을 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줄여놨을 거예요. 그런데 막상 줄여놓고 평단 근처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또 다른 조바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쫙 올라가주면 좋은데 또 여기서 다시 보합권 아래로 내려간다던가 또 올라간다던가,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, 빨리 지금이라도 매매를 완료 지어서 이제는 그냥 앞에서 손실을 확정 지어 놓고, 지금은 평가손익 차원에서 보자면은 뭐 약간의 플러스 막 이런 상황이니까,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마무리 시켜서 손실 최소화한 걸로 만족을 하자, 이런 심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현재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낮춰 놓은 그 평단에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쭉쭉쭉 치고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 상황, 그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근데 왜 그럴까? 조바심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. 생각해 보면은 일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여유 있게 대응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더 떨어질지 모를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심에, 그리고 내가 실현 손실을 빠르게 찍어 놓은 그 부담감, 그리고 시간적으로 내가 빨리 손실을 만회하고 싶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쨌든 빨리빨리 한 거잖아요. 그 조급함이 이렇게 믹싱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 파동에서 좀 스코어를 쌓아가면서 천천히 이제 역전을 해나가고, 또 올라가는 그 상승 흐름을 온전히 또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서 그걸 맞아가면서 또 핸들링을 해 나가야 되는데,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가고 중도에 하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. 마이너스 상황에서 평단 조절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해서 내 현재 평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, 어떻게 낮췄는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여기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내어주면서 낮출 수 있는 정도만 차라리 좀 덜 낮추더라도, 평단을 좀 덜 낮추더라도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낮춰 놓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가 더 많아요. 왜냐면 부담감이 덜 하니까.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본인에게 더 많이 준 거니까.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나는 더 큰 사이클을 기다리겠어, 더 큰 파동을 기다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. 여유 있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, 그 자체로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합권이 오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에서도 평소 템포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, 그 앞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평단 낮추겠다라는 그 욕심 하나만으로 매수 매도를 많이 했다던가, 너무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내고 많이 채웠다던가, 막 그런 행동을 해놓으면은 그 이후의 매매는 거의 백이면 백 꼬인다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교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인 것 같아요. 결국은 이 모든 행동은 조급함이에요. 여러분들, 나는 지금 그래 사고 파는 거 잘해가지고 물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파는 걸 다이나믹하게 잘해가지고 내 평단을 많이 낮췄어, 야 나 잘한 거다, 지금 현재 주가의 파동에 빨리 안착을 했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, 그 조급함에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결코 잘한 게 아니고 더 결과적으로도 더 안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
많다는 거죠. 차라리 10,000원에서 약간 비중을 최소한으로 내어주고 최소한의 손실을 찍어서 차라리 한 9,500원 정도까지만 낮춰놓은 다음에 9,000원까지 안 가더라도 9,500원까지 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또 그 다음 파동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또 평단을 조금 낮추고 또 평단을 조금 낮추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템포 안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게 수익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거의 무조건 이런 케이스는 높아요. 안 그런 케이스는 잠시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크게 치고 올라갈 때, 그럴 때 V 반등을 제대로 해낼 때는 빠른 리밸런싱을 하는 게 유리한데, 요즘 같은 때는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렵거든요. 그런 걸 기대할 만한 장은 제가 이제 주식을 저도 한 10몇 년을 했지만 몇 번 없어요. 몇 번 없습니다.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받아들이고 그 템포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템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애초에 그 10,000원의 평단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. 가진 돈, 있는 돈, 없는 돈 막 그런 거 다 태워가지고 거기서 10,000원의 평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8,000원 되면 당연히 쫄리죠. 이거 당연히 탈출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빨리빨리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니까.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고,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템포대로 가는 게 맞다. 거기에는 조급함은 좀 빠져야 된다. 좀 약간 기다리려는 심리는 필요하다. 근데 기다린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, 기다려서는 돈 못 벌어. 야, 너 그렇게 하면은 1년에 10%나 벌겠냐?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, 제가 장담 컨텐츠 말씀드리는데 이런 템포를 익힐 줄 알아야 제대로 연 10%든 20%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자산을 성장시키는 그런 트레이더든 뭐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,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,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 드려봤습니다. 최근에 많이 이제 주가가 또 빠지면서 리밸런싱을 또 급하게 막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, 오늘 말한 게 아무래도 이제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받아들이는 주관적 해석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어쨌든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가 좀 템포가 빠르지 않았나, 이렇게 템포가 빨랐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본절 갔을 때 그냥 나오는 거 정도, 그렇게 해서 리밸런싱 하면서 날려버린 수익금, 손실금은 확정 지어버리는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닌가. 이 말의 다른 뜻은 손절이거든요. 그거는 분할 손절에 불과한 걸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, 그 길로 몰리는 건 아닌가,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요즘 뭐 매일 영상을 찍는 격이 되고 있는데, 여러분들께 좋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것도 당분간 계속해 보고요. 아니면 좀 저처럼 좀 띄엄띄엄 하더라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